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감탄하고 살고 있는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너무 궁금한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상품 얻어가는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기회를 찾아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멋진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를 즐긴 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빠 달려! 소리 막 지르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사실 앞으로 이 전국에 계신 오빠들 미래에는 이런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오빠가 필요 없는 네. 기계가 운전합니다. 오빠가 아. 어디 있어요? AI 오빠. AI 오빠. 아. 자율주행 자동차 대중화가 됩니다. 이제. 네. 예. 자, 이건 제가 제일 반길 소식인 것 네. 같은데요. 먼 미래에는 출퇴근길에 차가 막혀도 짜증낼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니까 뭐 막힐 일도 없고요. 사람은 뒷자리에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거나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또 피곤하면 잠을 자도 된다고 잠은 하네요. 되고요. 예. 상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삶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빨리 올까요? 과학, 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개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시민에 발휘되어주는 버스, 자율주행 버스로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 자율 협력 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네. 해야 되네요.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그 네. 이야기.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현 시점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네. 뭔지 아시죠? 뭐죠? 푸바오. 푸바오가 뭐죠? 푸바오 뭐예요? 모르세요? 뭐죠? 이제 곧 있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팬더곰 아니겠습니까? 우리 푸바오. 이 푸바오 보려면 경기도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율협력 주행버스 타려면 이 경기도에 또 오셔야 됩니다. 아하, 경기도에 와야 됩니다. 푸바오도 보고 네. 이 자율협력 주행버스 타시려면 또 경기도에 오셔야 되고 머지않아 푸바오만큼 경기도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지역 중 국내 최초 자율협력 주행버스가 어떻게 경기도에서 달리게 됐는지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모셨습니다. 선도적인 자율주행 연구를 이끄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임경일 센터장님, 또 국내 최초 자율협력주행버스인 판타지 버스의 김영철 기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계처럼.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임경일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는 임경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아니 벌써 상 자체가 벌써 이과 상이세요. 이과. 공과. 네. 이과 공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느낌이 납니다, 지금. 피타고라스 느낌. 예, 파이, 알파. 네. 네, F는 MA,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자, 김영철 기사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판타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버스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버스 운전이시면 뭐 버스 그냥 눈 감고 운전하시겠네. 눈 감으면 안 돼. 운전할 때 눈 감으면 안 되지. 휘파람 불면서 삐리삐리삐리.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운전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판타지 버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판타지. 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네. 판타지. 이 임경일 센터장님은 판타지 버스를 만든 연구원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장으로서 네. 그 자율주행 플랫폼이랑 뭐 자율주행 알고리즘 네. 개발, 기술 개발 총괄하고 있고요. 네. 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을 잘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얼굴은 네. 그 상이 있거든요. 네. 권위적인 상. 그게 없어요 지금. 이과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지금 아니 젊어 요즘 보이시고. IT나 AI 업계 쪽은 또 그런 게 그렇군요. 탑화돼 있어요. 네. 우리 쪽에 이제 저희 뭉쳐 문과거든요. 네. 저희 쪽에 센터장들은 이렇게 일단 뒤로 제낍니다. 이렇게. 우리 센터가요. 이렇게 우리 센터가요. 네. 내가 없으면요 안 되고 이래 나오거든요. 네. 완전 다른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경기도에 이런 기관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있었나? 이렇게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곳입니까? 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는 2017년도부터 이제 경기도에서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네. 네.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알듯말듯 아직까지 알듯말듯해요. 네. 뭔가, 자, 국내 예. 최초 자율협력 주행 판타지 버스의 네. 운전기사를 하고 계신 우리 김영철 기사님. 자, 이 아무나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뭐 운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군대 시절에도 또 운전병이셨다고. 네네. 아, 군대도 운전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냐, 그 1.5톤 60 트럭. 60 트럭. 예, 예. 60톤 몰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 4분의 1톤이네요. 4분의 1톤. 어, 4분의 1톤. 4와 2분의 1톤? 네. 집차. 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자 하면 이제 운전병도 운전. 가자! 하면 운전. 하나차 높은 사단장. 저는 법무참모를 했었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했을 뿐입니다. 네. 군대에서 운전병 하셨고. 네.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정말 오래되신 건데 어떻게 네. 지원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오래 했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 이제 4차 산업에 예. 네.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전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이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를 보고 채용 공고를 한다기에 네. 이거다 싶어가지고 약간 제 개인적 생각은 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기계에 맡기보다 본인이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자율운전을 좋아하거든요. 운전을 네. 싫어하기 때문에 그 도전했다는 게 조금 납득은 안 뭐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제가 편하려고 여기에 지원한 그런 건 느낌 아니고요. 자꾸 들어가지고, 절대 예. 아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니까. 선구자 역할을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와, 오. 대단하십니다. 원래 좀 프론티어 정신이 좀 있으신가 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다 봅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자, 네. 판타 G입니다. G, A, B, C, D, E, F, G. 네. 판타 G 버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름 판타 G, 판타스틱한 것 같은데 판타 G. 저는 뭔가 알 것 같아요. 판타 네. G.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팬더가 타고 다니는 그룹 버스. 뭐 이런 팬더는 네. 아니죠. 판타지와 경기도의 지혜 합성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버스라고 해서 판타. 아, 판타지 줄말이구나. 그럼 뭐 좀 죄송하지만 분타지도 있습니까? 아직은 분당에서 없습니다. 타는 영타지. 영타지. 영동에서 타는 1타지. 1사에서 타는 왜 웃으십니까? 나중에 너무 나와 좋아하십니까? 나중에 나와야지. 그 분타지, 음. 1타지, 영통에 타는 영타지, 네. 의타지, 의정부에 타는 포타지. 포타지, 포천에서 타는. 네. 죄송해요.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신다. 제가 지금 판교에 살고 있거든요. 네. 판타지, 판교에서 타고 다니는 G버스. 혹시 다른 그 구상안도 있었습니까? 이 이름에? 원래 이제 판타지 버스가 있기 전에 네.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이제 경기도 이제 판교에서 판교 제로 셔틀이라는 게 운영이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버스라고 하면은 도민분들께서 이제 버스를 번호로 기억을 좀 하시니까 네. 앞에 G는 이제 경기도 버스니까 G를 가져가고 네. 제로 버스가 있었으니까 네. 그 첫 번째 자율주행 버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G0001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G0001. 그거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와닿지가 않네. 아니야, 근데 너무 이과 감성이야. 이가 감성이야. 저분은 모델명 같잖아, 너무. 숫자만 좋아하는 거. 어. 난 사실은 그 뭐 막 1, 2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좀 인문적인 걸 좀 넣어야 됩니다. 판타지 너무 좋습니다. 판타스틱합니다. 잘 찍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기사님 입장에서 어때요? 판타지 이름 좋습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판타지를 검색을 하시면 네. 약간 무탄 화면들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아. 자주 검색하시나 봅니다. 네. 아니, 본인이 운전하는 거 찾으려고 이렇게 검색하시겠죠. 다른 맞습니다. 게 나오니까. 예, 그거를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무탄 분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네. 네.
판타지 버스가 이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이 지금 마음에 드신다는 것 같아요. 네. 흐뭇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십니다. 판타지를 검색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네. 판타지 버스가 검색이 많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우신가 봐요. 이제 나 더 노력하시겠다. 저는 네. 판교에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잘 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직 이렇게 그 양이 많지는 그런 않겠죠. 것 같아요. 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받은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판타지 버스는 뭐 갑자기 딱 우리한테 나타난 느낌. 딱 나타나는 느낌. 네. 이전에 어떤 단계 음.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좀 느낌이 드는데 당연히 일반 버스와는 좀 크게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버스는 네. 운전기사분이 혼자서 운전에 다 안전까지도 네. 다 책임을 네. 지셨다고 하면은 지금 판타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기사분을 좀 도와드리고 네. 그 안에 기술들이라든가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안전요원분이 같이 탑승해 계십니다. 두 분이 그러면 운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랑 운전에 요원이랑? 대한 혹시나 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 여기 옆에 계신 기사님이 책임을 좀 담당하고 계시고 네. 안에 탑승하신 분들한테 뭐 소통이라든가 어허. 뭐 질문에 대응 이런 것들은 안전요원분께서 안전요원 네. 직접 하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 운전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실제 운전은 이제 기사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네. 출발해서 뭐 거의 뭐 자율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율주행으로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동으로 상황이 전환이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바로 적응. 아, 어. 잡으면 갑니까 알아서?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서. 핸들이나 페달에 바로 예. 개입을 하면 바로 수동 모드가 됩니다. 아니 아니. 자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아, 이게 한 차를 오래 타셔가지고 이 약간 반자율주행 모드가 요즘 차들은 다 있거든요. 안 이용해 보셨구나. 옛날 차라서 제가 아. 제 차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갑니까 그게? 가만히 있어도? 네. 놀랍네요.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딱 모드를 해놨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보이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자율주행 차량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도 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지금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판타지 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판교에 있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통합관제센터랑 네.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다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신호 정보 같은 것들 미리 관제센터에서 지금 막 가게 되는 경로에 예. 신호가 어떤 신호고 네. 몇 초 남았고 다음에는 어떤 신호니까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판단의 근거를 좀 다 막 하는 거죠. 지시가 떨어지고 음. 막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관제센터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렇죠. 이제 관제센터에서 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사님은 사실 그런 부분은 모르시죠. 좋다.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바로 관제센터로 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달이 신기하네. 되니까 네. 신기하네.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수집이 될 것이고요. 그걸 분석해서 또 더 발전시키고. 네. 몰랐네. 이것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문과입니다. 문과입니다. 주워 들은 것만은 문과입니다. 아는 척하는 문과예요. 아는 척하는 문과. 예. 네, 국내 최초 자율주행 협력 주행 기술 탑재 네. 대중교통인 판타지 버스. 현재 이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들을수록 좀 놀라운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침 7시 반부터 네. 저녁 7시까지 네. 30분 간격으로 일 24회 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노선이 예. 어떻게 됩니까?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예. 성자센터를 출발해서 어딘지 알겠습니다. 예. 판교역을 경유해서 다시 돌아오는 약 6km 정도의 코스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네. 판교역까지. 네, 맞습니다. 아하. 혹시 네. 이 운전하면서 한번 돌 때 네네. 핸들 몇 번 잡으십니까? 한 번도 안 잡은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죄송하지만 딴짓 하신 적 있습니까? 졸릴 때가 뒷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졸린 적 있어요? 네. 야, 위험한데. 아니 근데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반자율주행도 하다 보면은 약간 내가 운전 안 하고 차가 다 해주니까 오케이.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긴급 상황에만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면 사실 그래서 좋은 게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난 지금 동네에 있는데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일반 버스하고 좀 다른 게 내부 구조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기존 버스하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사님? 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버스를 이제 운행을 해봤지만 예. 뭐 보통 21석, 28석, 뭐 45석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네. 이 자율버스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에는 네. 자율주행 그 편의 시스템하고 네. 장애인석 배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아무 뒤쪽으로 위주로 돼 있고 리무진 버스 느낌도 나면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의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좋구나. 야, 네. 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버스만 같아요. 타도. 네.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네. 뭐 여지까지는 뭐 일반 도민분들이 뭐 체험하시기는 조금 좀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런 기술을 체험하실 수 있는 네.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좀 이색적으로 좀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율주행 시스템 돌아가는 그런 알고리즘 화면들도 표출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네. 사람을 대신해서 이게 운전이라는 게 네. 차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네. 해놨습니다. 야. 그 운전하시면서 처음에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네. 상대적으로 버스보다는 언론에 알려진 게 많아서 네.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지만 네. 버스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승객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핸들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아하. 접해보니까 너무 기술적 발전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네. 여기에 좀 뭐라 그럴까 방심할까봐 네.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방심할까봐 네. 오히려 더 경계한다. 네. 후기를 좀 보니까 이게 놀라워요. 네. 정밀 도로 지도가 2D로 위에 띄어져 있고 밑에는 실제 핸들 작동 화면이 틀어져 있다. 또 다른 화면에는 카메라 화면도 보인다. 자세히 보면 기사님이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지 않다. 네. 라고 이제 사람 후기가 네. 너무 놀라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정말로 핸들 안 잡습니까? 잡을 필요 없는 겁니까? 잡을 필요가 없지만 예. 뭐 저도 이제 그동안 운전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 돌발 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주를 항상 쳐다보고 있고 만약에 이 차가 급제공 사일 경우가 생기겠다 싶을 때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미리 먼저 제동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을 개입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만 들어서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 어떻게 상상을 해보는데 영상을 한번 보죠. 영상을 네. 보면 그래도 그 내부라든지 어떻게 음.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도심 환경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2023년 7월부터 시범 운행되기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테스트를 통과하고 2,000km의 시험 운행을 완료한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을 실현하는 국내 최초의 실도로 주행버스 서비스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관제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 상태, 교통 상황 등의 인프라 정보를 받아 주행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센서와 자율주행 제어기, 그리고 차량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가 버스의 전면과 후면, 상부와 하부 등에 탑재되어 도로주행 중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버스 운행을 실현합니다. 나아가 비상 상황에 대비 무인 운행이 아닌 운전자가 동승하여 비상시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 안전성에 신뢰를 더합니다. 네. 이야, 정말 볼수록 신기하네요. 이해가 됩니다. 네. 보니까 와, 근데 인테리어 좋은데. 이용한 시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쿠션도 있고 구름약도 있고 뭐 새 버스가 쾌적하고 안전한 것 같고 브레이크도 부드럽고 저속 주행이라 훨씬 안정감도 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민들의 만족도도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또 영상을 보니까 꼭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싶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외관은 보통 버스와 비슷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안했던 거는 없이 그래도 운전은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점점점 만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게 저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네. 아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네. 기사님 항상 상주하고 계셔야죠. 예, 계셔야 맞긴 됩니다. 한데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네. 지금 많이 발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안전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요원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 뭐 그걸 전공하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것보다도 어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신 것들을 또 일반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안전요원하고도 많이 좀 대화도 하고 그래 예, 하십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뭐 저랑 소통뿐만 아니라 예. 승객들과의 소통도 가장 중요한 와. 부분이고 그게 또 안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안전요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 사실 자율 버스, 자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인식이 돼서 그렇죠. 이 자율주행 버스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또 퍼지는 게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이 판타지 버스 안전성 면에서는 좀 완벽한 겁니까? 네, 현재 자율주행 그 도로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 차들은 그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소한의 안전을 마친 차들에 대해서 이제 면허를 발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판타지 버스 역시 이제 면허를 발급받았고 각종 이제 지켜야 되는 뭐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운영이라든가 네. 한정운수 면허 발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규정들을 다 지키고 있어서 네. 또 안전 측면에서는 일단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네.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또 저렇게 과학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항상 여지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점수로 점수로 절대 100점 안 말씀드리면 준다. 100점 왜냐면 못 줘요, 자기 아무리 만족해도 우리는 막 줘버리거든. 막 문과는 막 주거든.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 줘버리는데. 네. 예. 이과는 꼭 1, 2점 빼더라고. 예. 우리가 밖에서 이제 운전하시려면은 네. 그 최소 규정이 70점이잖아요. 네. 판타지 버스도 이제 막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네. 일단 70점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해? 70점이구나. 이 이과생들 점수 주는 거 너무 박해. 70점. 네, 70점. 내가 봤을 70점. 때 더 될 것 같아. 내가 80점까지는 자,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사님 입장에서 이 판타지 버스의 응. 점수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세터장님 너무 좀 점수 박하게 그죠? 네. 하신 것 그죠?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운행하는 당사자로서 예. 네. 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네. 99.9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또 후하시네. 또 가해. 좀 가해. 한 가해. 명은 너무 아, 박하고 너무 가해. 한 명은 너무 후해. 속이 꽉 찬 남자 99.9. 99.9. 판타지 버스야. 너무 가해요. 속이 꽉 찬 버스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99.9군요. 네, 아니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저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줬다는 그러니까. 건 큰 의미가 있죠. 완벽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아직까지 한 번도 운전하시는 없어요. 한 그냥 번도 없었습니까? 해프닝 같은 거? 딱 한 번 있었는데 예. 횡단보도 이제 요즘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예. 우회전 전에 이제 이시정지를 해야 되지 정지했다 않습니까? 가야 네, 돼. 네. 근데 자율주행 시스템에 갔는데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퀵보드가 아우! 쌩 하고 지나간 적이 오 마이 있어요. 갓! 아니 그거는 실제 운전하는 버스도 언제든 네. 마주할 수 있는 거울상에도 위험성이잖아요. 사각지대였었고 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응. 뭐 다행히 이제 사고는 안 났지만 네. 이런 상황들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거는 그러면 상황이니까. 기사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자율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율주행 이제 일단 정지가 출발 딱 했는데 네. 쌩 지나가길래 제가 일단 수동으로 세웠습니다. 아, 수동을 막은 거네. 네. 아 그거는 정말 위험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 돌발 상황에도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다 이제 미리 대비해서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사님은 이제 거의 전방을 위주로 보시고 또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제 사각지를 이제 점검하시지만 네. 자율주행 차는 사실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다 볼 수 있게 센서가 일단은 작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질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음. 자,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이 경기도 판교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Why not? Why not이 아닙니다. 많은 도시 중에 왜 경기도에 최초에 달릴 수 있는지, 왜 이 판교에 달리고 있는지 알 듯 말 듯 모르겠습니다. 판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IT 도시로 유명하죠. 네. 그 기반
그 기반을 바탕으로 출발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판교와 2판교까지 다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는 도시의 어떤 역동성도 가지고 있어서 판교가 이런 자율주행 실증을 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또 바로 옆에는 또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맞습니다. 교통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지선, 간선, 광역으로 다 뻗어 나가는데 네. 최적의 어떤 실증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교를 좋아하십니까? 네, 판교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판교가 우리나라의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들어요. 거기 보면 네. 게임 회사도 많고 네, IT 회사도 네, 많고 네. AI 관련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모빌리티,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고,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음. 발생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교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 잡고 확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제 바람이면 판교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 저는 판교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말을 질문을 못하겠어요. 너무 좀 자부심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수록 판교에 약간 이게 집값 올라갈까 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보이죠? 어? 그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여요. 잘 보고 계시네요. 잘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판교의 네. 발전은 곧 경기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신기술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몰랐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로까지 지금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로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신기한데 이 꼭 경기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왜 경기여야 되나? 왜?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뭐 서울로 가는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음. 전반적으로 좀 편리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이동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음.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안에도 어찌됐든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가 교통 약자들이 좀 계셔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네. 보완한다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네. 최첨단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센터장님은 네. 몇 살이세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좀 저 처음 해봅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100% 나보다 동생이다. 아니요, 저는 저 아들뻘 같은데 센터장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아직까지. 좀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성공하셨죠? 아유, 뭐 성공. 혹시 네. 천재여서 일찍 학교 들어가신 그런 거예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월반해가지고 월반하신 아니, 거죠? 그런 적 없어요. 16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아, 이러신 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럼 지금 실례지만 실례지만 30대? 몇 39입니다. 39. 그래. 동안이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야,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 39에 센터장 정도 되는 있어요? 위치에 계신 분들 안 계시죠? 동갑은 아니지만 대리에 대리 다 39면 어. 주임 대리. 화장도 있고 아, 근데 본인 센터장이다. 센터장이시고. 전공이 그러면 뭡니까? 저는 이제 기계 자동차 쪽 전공을 와. 했고 이제 석박사 때는 자율주행 쪽 했습니다. 석박사까지. 박사까지. 기계 박사시네요. 아, 네. 저는 석박지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헛소리를 지금. 되게 동아의 손을 많이 들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저희 센터의 연구진들 직원분들 다 동안이셔가지고 젊은 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릴 때 그렇게 로봇 같은 거 잘 만들고 이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자동차도 아.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하고. 메칸더 보이. 네, 맞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힘이 솟는다. 그 세대는 좀 다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고전 버전이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 질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했습니다. 네. 동안이 맞으시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 돌아가서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테스트 단계잖아요. 상용화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상용화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주행 수준 네. 딱 이게 뭐 말씀드리면은 타보시면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근데 또 완전히 믿기는 조금 불안한데 네.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용화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뭐 핸드폰이나 뭐 선풍기나 이런 거 할 때 완전히 믿고 쓸 수 있는 수준이 상용화잖아요. 네. 뭐 지금 한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한 2027년 이후를 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7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이랑 같이 좀 네. 어우러져서 2027년 그 연도는 의미를 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대선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네. 오히려 박주민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가려면 법제와도 함께 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게 법이 도로교통법이 따라가야 바뀌지 않으면 완전 바뀌어야 돼요. 한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법이 너무 늦다. 법이 사실은 비슷하게 가야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과학기술을 가는데 법이 못 따라와 주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은 더 발전을 못 합니다. 계속 정체가 돼요. 국회의원 욕하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늦어요. 네. 진짜 늦어요. 도로교통법은 이게 전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 중간중간에 뭐 자율주행 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는 있긴 네.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속도를 좀 맞춰가는 부분은 필요하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법이라는 거는 한번 제정이 되면 이렇게 손쉽게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많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되게 좋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내가 과학자면은 답답할 텐데. 난 과학자라면 응. 욕 엄청 할 것 같아. 그냥 속으로 이러는 거야. 아유, 저 문과는 문과 애들이 할 일이 저 뭐 문과는 그렇지, 진짜, 느리지 아유, 뭐. 진짜 새끼. 에이. 니들 뭘 알아? 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문과라고 보니까 막 그런 네.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기사님은 지금 운전을 하면서 가장 우리 집버스 자율주행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1세대. 1세대. 네. 1세대. 그 같이 한 두 대가 운행 중인 예, 거예요? 두 대입니다. 기사님 네. 두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기사님 많으시고요? 네, 안전요원 5분, 기사님 5분, 총 10분이 10분이 하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것만으로도 그 기사가 판타지 버스의 기사 초창기 기사님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일단 있으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멋있네요. 그 시작을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뿌듯하시겠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애들한테 이제 얘가 좀 2명인데 예. 네. 자랑을 좀 심하게 좀 오버할 정도로 네.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옛날 같으면 우주선을 운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이 아니라 아직 안 왔죠. 아직 우주선이 없죠? 아폴로 13호를 운전하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폴로 13호도 똑같아요. 자율주행 누르면 알아서 튀어나가 올라가요. 아이고 자자 이제 수동을 해볼까? 하면 운전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폴로 13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 그 센터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폴로 13호가 똑같은 거죠. 다르지 않을까요? 틀렸대잖아요. 거기에 핸들이 없나요 아폴로 13호에는? 거기도 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좀 다른 분야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닿을 때 이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런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완전 옆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보실 때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 음. 가장 가까이 접하고 계시는데 보람은 언제 느낍니까, 우리 센터장님? 저는 뭐 꾸준히 이쪽을 담당했던 연구원으로서 네. 이제 기존에는 약간 시연, 뭐 이렇게 행사 정도로 네. 운영을 하다가 뭐 조금 다소 이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느리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처음 대중교통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도민분들한테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뿌듯하시다. 네. 우리 운전하시면서도 기사님도 뿌듯함을 느낍니까? 순간순간 뭐 매일 뿌듯하고요. 출근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뭐 센터장님 이하 여러 연구원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매일 데이터를 축적하시는데 네.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그걸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뿌듯하실 수 있겠네요. 뿌듯하시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 센터장님께 네, 드리려고요. 우리 센터장님. 자율주행 얘기하다가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저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는 자동차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자기 부상 맞나요? 네. 하늘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속칭 UA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또 이제 안전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세상에 오긴 옵니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되면 또 그거 연구하시겠네요. 네. 또 그거 하십니까? 아, 그럼 경기도에서 또 그 하늘 나는 자동차도 먼저 해야죠. 경기도가 이런 미래 모빌리티에 관여해서 적극적인 연구를 계속 하늘나는 자동차는 어디 영통쯤에서 하면 될까요? 광교에서 하면 될까요? 일단은 또 판교입니까?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인구 밀도가 좀 적은 데서 좀 평택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시작하겠다. 아, 오. 네. 평타지로. 평타지. 다 돼요. 평타지예요. 네. 빵 터지셨어요. 재밌습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좋아하시네. 아, 이과 개그였어, 이과 개그. 이과 개그 이렇게 좋아하시구나. 네. 평탄데 이게. 아, 근데 오긴 오는구나. 하늘 나는 자동차도. 와. 저는 그냥 만화에만 나오고 그게 현실화되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하늘 나는 게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응? 하늘 몇 층으로 돼 있잖아요. 층이 없죠, 아예. 추돌사고. 그런 것까지 다 와. 대비해서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영 문제도 있고 네. 또 뭐 군 뭐 경기도에는 또 그러니까요. 그 뭐 서울공항도 있고 하니까 네. 네. 뭐 민간 군이 또 함께 할 수 어. 있는 그런 걸로 확대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드론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드론 하잖아요. 그렇죠, 드론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가 하늘나는 자동차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용이 될 것 같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자세 제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택배나 이거 나르는 것도 예. 하중에 대한 부분이고 네. 점차 이제 크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김현 기사님 혹시 하늘 나는 자동차 생기면 그때 운전하십니까? 그 기사님으로 넘어가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운전 안 해본 게 예. 비행기하고 탱크뿐인데 예. 그 비행기가 지금 그러면 좋아졌으니까 자율주행 하늘버스 평타지 우리 센터님 빵 터지셨는데요. 평타지 평택을 타고 다니는 G 하늘버스 평택에서 타는 네. 지 하늘버스. 하늘버스 운전하십니까? 센터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와 그런 날이 알겠습니다. 2027년이면 온다고 하니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게 2027년이고 기술 빠르니까. 그거 이제 완벽해지면 센터장님은 이제 하늘로 마음 이제 관심을 돌리시겠지. 하늘로 예. 아. 우주여행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판타지 버스 타면 우리 김영철 기사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엄마같이 또 그 안전을 해결해주는 안전요원분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국내 최초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판타지 버스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대고요. 네. 출발 시각 기준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4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 제1, 제2 테크노밸리 7개 정거장에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센터에서 출발해 판교역 등을 지나가고요. 교통 약자 탑승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탑승할 수 있고요. 시범 운행할 때까지는 무료로 탑승 가능하니까요. 자율협력 주행버스가 궁금하신 분들 이용도 해보시고 많은 관심 좀 여기저기 또 SNS 같은데 개인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 진짜 많이 가던 곳이거든요. 네. 기업 성장센터부터 금토천, 판교역까지 다시 또 기업 성장센터 돌아가고 네. 이렇게 돈다는 거네요. 와, 공짜니까요. 네. 아니 요 투어 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 재미있을 것 상품처럼 같아. 앉아서 편안하게. 아니,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매력적인 게 어. 버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다정하게 좀 이렇게 다방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카페 이게 같다고 해야 되나요? 가족들이 같이 타는 네. 캠핑버스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어. 혹시 이거 대절 됩니까? 대절? 대절은 안 됩니다. 대절 안 됩니까? 네. 대절해가지고 아, 친구들이랑 같이 타서 가야 기타 되겠네. 메고 타가지고 조개 껍질 묶어 이렇게 하면서 그녀의 목에 걸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놀면서 가면 안 됩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 아쉽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면 하냐 이거 해서 좋은데요. 판교 돌면서 계속 그러면 안 되는가? 아, 그럼 되겠네. 일단 친구들끼리 뭉탱이로 그걸 타서 하나면 하나 하도 상관없는 거죠. 이벤트를 한번 해주세요. 센터장님 기획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 서비스는 이제 도민분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도민분들의 어떤 대중교통적인 아, 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네, 없다. 네. 하나 개발해 주세요. 판타지 관광버스. 네 그런 부분은 적극 관광 판타지. 네, 우리 또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건 문화 중에 하나가 관광버스 문화 관광버스 아니겠습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좀 마이크도 하나 좀 해주시면. 네.
네. 빠바빠 빠바빠바빠 별들이 앉아가지고 서서 잘 못하니까.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앞으로 더 큰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에 매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자, 무엇보다도 지원과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 바라는 점, 연구원으로서. 도지사님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경기도는 뭐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실증단지를 과감하게 판교라는 국제 도시에 네. 네. 출발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꾸준히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네. 경기도가 뭐 자율주행을 넘어서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품고 있는 그런 경기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네. 필요하십니까? 아, 그거는 좀. 아. 보고 계십니다. 예. 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갖고 계시죠? 계십니까? 네. 아, 그러면 많은 확실히 좀 네. 연구하시면서 든든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지사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많은 관계자분께서 예. 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암이 약간 이런 느낌의 도시잖아요. 상암에 그 줄이 쳐져 있어요. 자율주행. 네, 줄 거기 쳐져 있는데. 엄청 거기도 시험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경기도처럼 실제로 운행을 못 하고 있어. 줄만 쳐져 있어. 어. 줄만 쳐져 있고 빨간 줄. 거기도 이제 운영은 하고 있긴 아, 한데.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몰라, 우린 몰라. 예. 안 타. 서울 네. 거는 서울 건안 타. 나 몰라. 전혀 홍보가 나 안 돼 몰라 있어요. 몰라 뭐 나는 서울 거 몰라. 서울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있군요. 뭐 전국의 그렇지만 많은 시범운행지구가 저희 판교를 모티브로 해서 협력은 하고 있지 못하죠. 간치센터하고. 어... 그것도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작은 제일 먼저 경기도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된 아. 거예요. 시작만 했으면 된 그럼 거예요. 속도도 발전 속도도 지금 제일 경기도가 빠른 제일 거죠? 빠르죠. 그건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거짓말 못하세요. 혹시 경기도 버리고 딴 데 가시려고 지금 아니, 아닙니다. 미임즈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자, 앞으로 두 분 계획, 우리 기사님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재 2대가 운행 중인데 네, 2대. 네.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안전요원 5분, 저 네. 5명이서 각기 다른 곳에서 계시다가 지금 자율주행 버스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예. 뭉치신 거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대뿐인 거를 점차 더 늘려서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도 소외된 농촌이나 네. 이런 곳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아. 멋있다, 멋있다. 이 자율주행이 혹시 일반 도로가 아닌 그 뭐라 그러죠? 시골길 같은데? 네, 또 갈 수 있나요? 아직은 좀 힘들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있는데 네. 그 만약에 그 제도상 이제 그 일반 시골 도로에서 네. 불특정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하려면 네. 그 해당 구역이 이제 시범운행 지구가 돼야 된다. 아.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근데 아. 시험 가능하다. 연구 목적이면은 이제 면허만 발급받아서 이제 네. 연구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은 차선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골길 도로엔 차선이 없으니까. 없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사전에 한번 그 도로를 한번 서치하거나 이제 예. 하면 그걸 바탕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면. 네. 미리. 아까 뭐 정밀지도라든가 이런 거 예. 구축이 되면은 네. 뭐 차선이 꼭 없더라도 뭐 물론 있으면 더 하나의 대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긴 한데 예. 없더라도 이제 가상 차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계획을 좀 말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느리지만 뭐 꾸준하게 하고 있었고 네. 그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안전에 좀 더 유의해서 그 경기도가 그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우, 네. 멋있습니다. 자, 우리 기회주의자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류 속에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공공 분야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및 확산을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임경일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장님, 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김영철 판타지 버스 기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나 보고 싶은 게스트 등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3 지지 스토리 다음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 게스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날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뭐 기술 하루아침에 발전한 게 아니에요. 네. 훌륭한 기술 뒤에는 이 수천 번의 연구하고 실패 엄청 하셨죠. 실패했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간의 행복, 또 안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두 분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고 저는 바로 타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서 그죠? 동네 바로 앞에 동네요. 그럼 뚜벅뚜벅.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서. 아이고야, 네. 내일 모레 가야 되겠네요. 네. 주중에는 가서-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주말 큰일 났네. 네. 김영철 기사님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타고 막 저 인사할게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